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은 11월 달 미국 대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유동성을 풀어서 증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튀르키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니 옐런 누님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니 옐런 누님이 금리를 내려야 된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고물가인데도 불구하고 렌트비가 너무 높습니다. 렌트비를 낮추려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물가가 높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돼. 근데 제니 옐런 누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신기합니다. 근데 이 미국 재무부의 이런 재정 정책, 이런 방향성과 굉장히 비슷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고물가에도 기준금리 4회 연속 인하로 9%. 자, 우리 작년에 튀르키예 한번 다뤄들었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튀르키예 기준금리입니다. 요게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가 딱 20년도에 터졌어. 그랬더니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을 미친 듯이 풀기 시작합니다. 돈을 미친 듯이 풀었죠. 돈을 푸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어떻게 된다?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이 발발했네. 전 세계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됐죠? 국제유가 미친 듯이 상승하죠. 물가가 쭉 올라갑니다. 코로나, 러우 전쟁 요 두 가지로 인해서 물가가 미국은 9.1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죠. 자, 튀르키예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내려야 되나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죠.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을 회수해서 어떻게 해요? 물가를 잡아야겠죠. 근데 튀르키예는 어떻게 했죠? 물가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해. 2022년도 7월 21일. 자, 보시면은 금리가 14%였죠. 보이나요? 자, 머리 때문에가 안 보이네. 금리가 74%였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높았을 때요. 근데 오히려 금리를 내리네. 13%, 12%, 10%, 9%, 8.5까지. 그래서 전 세계 뭐 IMF나 글로벌 기관들, 막 금융은행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튀르키예 대통령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물가가 저렇게 높은데 금리를 오히려 내리네. 미국이랑 전 세계 국가들은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튀르키예 혼자 내리고 있어. 바보라고 떠들었죠. 에르도안 대통령한테.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바보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에르도안 이분이 아마 경제 쪽에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거기서 몸을 담으셨던 분일 겁니다. 경제를 몰라서 이분이 금리를 내렸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튀르키예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장점들이 나오냐면은, 자, 볼게요. 2022년도 7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금리 차트, 튀르키예 BIST라고 증시입니다. 튀르키예 주식 차트입니다. 자, 볼게요. 2022년도에 이때 어땠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식이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상승하죠. 코이니슈님, 금리를 내렸는데 주식이 왜 상승하나요? 금리를 내렸는데 주식이 왜 이렇게 상승할까? 같은 기간에 지금 거의 금리를 내리고 나서부터 주식이 6.5배 가까이 증시가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왜 그랬을까? 튀르키예 주식이 6.5배 상승을 해. 자, 내가 튀르키예 국민이야. 금리를 내리네. 리라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내 자산의 가치도 삭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재산의 가치를 지키려면 뭐라도 사야 돼. 튀르키예 부동산을 사던, 튀르키예 주식을 사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해야 돼. 그러면은 튀르키예에 있는 자산이 어떻다?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이 어디로 몰리기 시작한다? 튀르키예 주식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하겠죠.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해야 돼. 튀르키예 주식이 어때요? 6.5배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 세계 해외 자산들이, 투자자들이, 야, 튀르키예 봐라. 미친 듯이 증시 상승한다. 그러면 저렴한 리라화로 뭐를 산다? 튀르키예 주식을 산다.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도. 그러면 해외 투자 자산들이 튀르키예 증시로 몰리겠죠. 이해되셨나요? 달러 못 사니까 주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튀르키예 국민들은 달러를 살 수 있는 이 매수 량을 제한시켜놔. 보통 달러로 해지하는 게 정상인데 달러로 못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USDT 막 비트코인 거래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죠. 근데 얘네들도 살 수 있는 리밋이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뭐를 살 수밖에 없다?
튀르키예 부동산 아니면 튀르키예 주식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거를 노렸던 거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해되셨나요? 왜 물가가 막 높이 올라가는데도 금리를 내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 번째 주식 상승, 부동산 시장 상승.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뭘까? 튀르키예가 총 거의 한 전 세계 통틀어서 한 240개국에 수출을 합니다. 뭐 건축용 철강, 방가공 대리석, 뭐 석회화, 시멘트, 헤이즐넛, 밀가루, 정제 해바라기, 말린 포도, 말린 살구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하는 국가가 튀르키예요. 근데 금리를 낮췄네. 야, 금리를 낮췄더니 리라와 가치가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죠.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떨까?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왜? 저렴하게. 기존에는 10개를 수출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100개, 1000개를 수출해. 왜? 가격이 너무나도 좋죠. 튀르키예 수출 기업과 일본 수출 기업과 일본이 아니죠. 한국 수출 기업과 경쟁이 붙어. 당연히 튀르키예 수출 기업이 경쟁력이 더 높겠죠. 그러면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어때요? 실제로 튀르키예 상장된 기업들은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수출 기업들은. 그리고 수출량 증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 올라가면서 증시까지 상승해버리는. 이해되셨나요? 지금 튀르키예 수출 최근에 무역 관련된 지표들 보니까 240개국 관세 지역에서 이들 중에 70개국이 역사상 최대치 판매량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수출량이 미친 듯이 늘어났다는 거, 잘 팔았다는 겁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높았고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췄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장점만 말씀을 드렸죠. 단점 한번 가볼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 자, 이거 내용 진짜 재밌고 중요한 겁니다. 미국 정부랑 지금 튀르키예 정부가 비슷한 궤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만 이해하셔도 올해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될 거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머릿속에서. 자, 단점 뭘까? 첫 번째, 리라와 가치. 자, 볼게요.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데 리라와 금리를 내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떨까? 죽어나.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200만 원 받던 분들이 150만 원. 물론 주식을 사가지고 해지를 하신 분들은 괜찮아. 근데 주식도 안 샀고 부동산도 안 샀고 뭐 달러도 안 샀고 비트코인도 안 샀던 분들은 그대로 그냥 맞아버려. 리라와 같이 떨어지는 거는. 국민들은 미친 듯이 힘들죠. 리라와 같이 폭락하면서 어때요? 반대로 터키 시장에 외환 자금들이 들어왔겠지만 반대로 나가는 자금들도 많겠죠. 왜?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니까 기존에 튀르키예에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나가버려. 어차피 똥값이야. 유입되는 양도 많았겠지만 유출되는 양도 많았겠죠. 리라와 같이 빈부격차도 늘어날 거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뭘까?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물가를 잡지 못했다. 물가를 잡지 못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 못 잡습니다. 물가 못 잡아요. 자, 물가를 못 잡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재밌습니다. 자, 볼게요. 자, 8.5까지 2023년도 5월 25일 8.5까지 금리를 낮춥니다.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이 확정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가 5월 달입니다. 그럼 에르도안 대통령이 딱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뭐를 하기 시작하죠? 금리를 8.5%에서 15%까지 올려버리죠. 그리고 2%도 올려 17, 25, 30, 35, 40, 42, 45, 45, 50. 지금 기준금리를 50%까지 올렸어요. 8%였던 기준금리를 대통령 당선되고 나자마자 얼마까지 올렸다? 50%까지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올리겠죠. 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연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물가, 고금리,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증시가 우상향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죠. 대신 단점은 뭐였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고 그리고 물가를 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못 잡은 그 끝은 뭐가 일어났다? 반드시 금리 인상이 다시 일어났다. 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럼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볼게요. 자, 제니 옐런 장관, 미국 경제 하강 경로에 있다. 인플레 수치는 다소 신기루에 있다. 자, 보겠습니다. 제니 옐런 누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 지금 내려야 된대. 왜? 렌트비가 너무 높대. 근데 렌트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30년물 모기지 금리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월세나 렌트비가 올라간다는 걸 뜻하죠. 그럼 이게 떨어지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돼. 그 뜻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단기 금리나 10년물 국채 금리나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렌트비도 꺾이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니 옐런 누님이.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떻죠? 고금리에. 물가는 어떻죠? 여전히 높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튀르키예도 금리가 높았고 물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어. 왜? 연임을 하기 위해서. 5월달 연임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런 영향 목적들이 있죠. 자, 제니 옐런 누님이 금리를 왜 내려야 된다고 하죠?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만 봤을 때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유지할 때입니다. 유지를 해야 돼. 근데 뭐 때문에?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 대선이 있죠. 대통령 대선이 있습니다. 총선까지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다?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 올해 금리 인하가 된대. 튀르키예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장점 뭐가 있을까?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겠죠. 증시가. 금리를 내린다면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튀르키예처럼. 그리고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어떻다? 실적이 좋게 나옴에 따라서 또 증시 우상향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수출로 인해서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금리를 내려주면. 이해되셨나요? 그럼 올해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고 제니 옐런 누님이 예상하고 그리는 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역시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단점 가볼게요. 단점이 중요합니다. 자, 단점 아까 뭐 있었죠? 튀르키예가 금리를 낮췄더니 단점.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어. 자, 미국은 달러죠. 달러 가치 어떻게 될까? 달러 가치 하락할 겁니다. 근데 튀르키예와는 다르죠. 왜 그럴까? 튀르키예는 살짝 다릅니다. 리라화 가치는 폭락을 할 건데 달러는 폭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락은 할 겁니다. 달러가 약세로는 전환되겠지만 그렇게 또 약세도 전환 안 될 거예요. 왜 그럴까? 기축통화 프리미엄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환투자야. 환시장에서 튀르키예 리라화의 수요가 높을까? 달러의 수요가 높을까? 당연히 달러의 수요가 높겠죠. 수요가 받쳐주는 만큼 높은 만큼 어떻다? 달러 가치는 튀르키예처럼 폭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는 무너졌지만 달러는 무너지지 않겠죠. 첫 번째 단점도 해결됐네. 자, 두 번째. 물가입니다. 물가는 어떨까? 미국이 금리를 낮춘데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잡을 수 있을까?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2% 잡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99.9% 불가능합니다. 물가 못 잡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시그널 나갑니다. 튀르키예도 물가 못 잡았고 5월달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딱 연임되고 나서 금리가 어떻게 됐죠? 물가를 잡기 위해 8.5%였던 금리를 50%까지 올립니다.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 11월 이후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물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25년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2025년도에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요거 우리 배웠었죠. 기억나신다 1번. 기억나시는 분 1번 한번 올려볼게요. 언제나 고물가 고금리의 금리를 내렸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 아니면 다음 해 사이클은 금리 인상 사이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올해 미국 증시 비트코인 시장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세요? 어떤 식으로 패턴 사이클이 좀 이렇게 돌 건지.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고 올해는 이렇게 될 거고 요럴 가능성이 높을 거고 지금 머릿속에 짜자작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상승 가능성 높아요. 증시 상승하면 비트코인 상승도 높습니다. 같이 커플링으로 가는 거니까 올해는. 근데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당장은 좋겠지만 내년도나 그 이후의 사이클, 연임 이후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도 염두를 해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 내년도도 막 상승한다, 폭등한다. 그렇게 지금 뷰를 막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물론 그 뷰도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딱 사이클이 끝난다고 하면 올해 상승 사이클이. 그러면 지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바뀌는지 비트코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막 코인 방송 막 들어가면서 이 방송 저 방송 막 가면서 막 오른다며 떨어진대요. 댓글 달고 막 욕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남들처럼 그냥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따라가가지고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튀르키예와 지금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은 어땠다? 결과까지. 이해되셨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무부 제니 옐런 누님이 렌트비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물가가 높으면 보통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죠. 금리를 인하해서 미국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은 11월 달 미국 대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유동성을 풀어서 증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건 우리 코인 시장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